그럼 너무 치지 마라. 됐어? 그래, 알았어, 고마워. 아가, 너 요런 것도 어디서 났냐? 라고 말투가 아주 뭐해지지? 상냥해지고 온화해지지. 옷구름에 실밥을 뜯어 그 속에 얼른 금반지를 넣고 웅숭 깊은 뭐라고? 형음이 줄치고 별표. 깊숙한이라는 뜻이지. 아주 잘 나오는 단어 뜻입니다. 깊숙한 저 밑바닥까지 확실히 닿도록 2번 흔들고 나서 마드는 서울의 아이한테 물었다. 서울 아이가 누구야? 명선이지. 놀랍게도 어머니의 목소리는 서울 아이의 그것보다 훨씬 더 간드러지게 들렸다. 방금 설명했었던 그거지. 뭐 때문이지? 근가락지 때문이지. 물질 만능주의, 이기주의적 태도지. 맞나? 다른 말로 하면 이럴 수도 있겠지. 기회주의적 태도라고 볼 수도 있겠지. 자, 이걸 서특으로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인물의 성격을 직접 제시로 드러낸 거야? 간접 제시로 드러낸 거야? 그렇지, 간접 제시로 드러낸 거지. 목소리의 변화를 통해서, 태도의 변화를 통해서 성격을 드러낸 거니까 직접 제시다, 간접 제시다. 간접 제시가 되겠지. 됐나? 만약에 얘를 직접 제시로 바꾸려면 이래야 되겠지. 나의 어머니는 매우 탐욕적이고 이기적이며 물질 만능주의 개떼끼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뭐야? 직접 제시지. 맞나? 밑에 땅바닥에다 뚜었대요. 뚜바닥을 딴다면 그때 가봤더니 그때 여기 떠들이 있잖아요. 웃어주어야 되는 분위기였다. 맞나? 그렇게 정색하고 있을 분위기가 아니었다. 녀석이 이젠 아주 의기양양한 태도로. 왜 의기양양해졌지? 왜 당당해졌지? 엄마의 태도가 뭐였으니까? 바뀌었으니까 그런 거지. 그 말을 어머니는 별로 귀담아 듣는 기색이 아니었다. 추론해보자. 내용일치로 낼 수 있어. 왜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아? 거짓말하는 걸 아는 거야. 와, 이 말 한마디에 바로 아는 거야. 왜 귀담아 듣지 않는 거지? 뭐라고? 어머니의 관심은 금가락지야. 주웠다? 그럼 중요한 게 아니다, 이가. 제일 중요한 건 금가락지고, 그 금가락지를 더 얻거나 그 금가락지가 자기께 완전히 되는 게 중요한 거지. 방금 누구의 말은, 명선이의 말은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아닌 거야.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아닌 거지. 그래서 별로 귀담아 듣지 않는 거지. 어머니는 연신 싱글벙글 쪼개면서 녀석의 잔등을 요란스레 토닥거리고 쓰다듬어 주는 것이었다. 아가, 요 다음번에 또 요런 거 생기거들랑 다른 누구 말고 꼭 이 아줌니한테 가져와야 된다. 알았냐? 네, 꺾어졌게 하겠다, 야. 다음에 다시 금반지를 줍기로 무슨 애정이라도 되어 있는 듯이 현관면 줄 쫙 한번 칠해볼까? 다음에 다시 금반지를 줍기로 무슨 애정이라도 되어 있는 듯이. 굳이 작가가 이렇게 쓴 것은 이유가 있는 거지.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물론 진짜 죽을 거야. 학교에서 끝까지는 안 읽었다라고 했나? 자, 이거는 스포지만 스포라서 말을 하진 않을게. 근데 이렇게 말을 한 거 뒤에 금가락지가 다시 뭐 할 거라는 거야? 생길 거라는 거잖아. 그게 다시 죽을 건지 어디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금가락지가 다시 생겨날 거라는 걸 미리 뭐 해주는 거야? 예고해 주는 거지. 요걸 서특으로 2글자로 뭐라고 한다 했었디? 미리 일어날 사건을 암시해 주는 것. 뭐지? 열심히 찾았네. 앞에서 나왔었지? 저거 복선이지. 그래서 찾아서라도 기억을 해놔야 되겠지. 알아두세요.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암시하는 걸 뭐라고 해? 복선이라고 합니다. 됐나? 밑에 문제가 하나 나와 있다. 녀석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가 바뀐 까닭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지. 답을 간단하게 써볼까? 뭐라고 할래? 간단하게 금가락지 때문에. 여러분 너무 좀 성의 없나? 금가락지 때문에 맞잖아. 명선이가 서울아이가 뭐를 주어서야. 근데 위에 그림이 좀 심하다 맞지?
안 웃기나? 고맙다. 다시 본문. 녀석의 입에서는 대답이 무척 시원스럽게 나왔다. 어서 방 안으로 들어가자. 애린 것이 천리 타간서 부모 잃고 식구 놓치고 얼마나 배고프고 속이 작았냐. 이거 진심이야? 위선 가식이지. 이런 곡절 끝에 명선이는 우리 집에서 살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마을에 남게 된 유일한 피난민이었다. 인민군한테 발 뒤꿈치를 밟혀가며 피난을 내려왔던 명선네 친척들은 역시 인민군보다 한 걸음 앞서 부랴사랴 우리 마을을 떠나면서 명선이를 버리고 갔다. 그러면 그 명선이의 친척들도 개새끼들이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지. 조카를 이렇게 뭐해? 버리고 가버리잖아. 그래서 명선이는 피난민 일가가 묵다가 떠난 자리에서 동네 사람들에게 하나의 골치 아픈 평화민줄 뒤퉁거리 다는 뜻 묻는 문제에서 자주 출제됩니다. 별표 쳐두시고 미련하거나 찬찬하지 못하여 일을 잘 저지르는 사람을 뭐라고 해? 뒤퉁거리. 누나하고 내가 할머니를 따라 피난을 떠나던 바로 그날 아침의 일이었다. 명선이는 누나나 나하고 같은 방을 쓰기를 바라는 눈치였다. 그러나 어머니는 먼촌 다른 뜻 그냥 가볍게 봐주시고 일가로 어린 나이에 우리 집에 와서 말만 한 처녀가 되기까지 부엌대기 노릇하는 정림이한테 명선이를 내맡겨버렸다. 당분간 집에서 머슴처럼 부리면서 제 밥값이나 하도록 하자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공론하는 소리를 나는 밤중에 얼핏 들을 수 있었다. 애당초 명선이를 머슴으로 부리려던 어른들의 생각은 큰 잘못이었다. 세상의 어떤 끈으로도 그 일을 한 곳에 얌전히 붙들어 둘 수 없음이 이내 밝혀졌다. 쇠연물로 쓸 꼬리라도 배워오라고 낙과 망태기를 지어주면 그걸 그 애는 아무 때나 내버리고 누나와 내 뒤를 길을 쓰고 쫓아오곤 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라서 죽어도 못하겠다는 것이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또 내용일치로 짐작할 수 있지. 한 번도 못 해본 일이래. 그래서 명선이는 과거에 이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어떻게 살았다라는 거야. 매우 풍족하게 풍요롭게 혹은 뭐 여유롭게 뭐 했다라는 거지. 살았다라는 거야. 서울 도시 아이였던 거지. 그러니까 이런 농촌 일은 해보았어? 안 해보았어? 안 해보았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 나의 가족들은 명선이를 뭐로 부리려고 했어? 머슴으로 부리려고 했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쌤이 딱 봐도 곱고 귀하게 자랐잖아, 쌤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끔 딱 산 거 같잖아. 기공자 티가 나잖아. 무슨 법? 그렇지. 고마워. 반어법이지. 근데 얘는 진짜 그런 거야. 진짜 그렇게 살아온 거야. 그래서 그 일을 해? 못해? 못하는 거지. 쌤은 어떤 일이든 잘할 것 같지 않냐? 너무 진심이 묻어나네. 자, 안심은 아니네. 등심이 맛있지. 요런 걸 국어의 서특으로는 뭐라고 하는지 아냐? 네. 뭔데? 뇌라고 했다 이거. 뭐? 그거 내용 전개 방법에 무슨 뭐 언어 유희라고 해. 뭐라고 해? 언어 유희라고 하고 나중에 고전 산문 가면 이거 실제로 나와. 내가 방금 들이친 게 뭔지 알지? 등심 안심. 네. 맞지? 그래. 언어 유희 말장난이라고 하거든. 옛날에 그 고전 소설 중에 너가 알만한 게 심청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신 것을 많이 먹어서 안 시건방진가 몰라. 저렇게라도 웃어줘라. 자, 요런 게 언어 유희지. 안심 등심이라 신거 먹어 안 시건방진가 몰라. 도찐개찐 아이가? 안 그래? 실제로 나오는데 이런 걸 뭐라고 해? 언어 유희. 언어 유희의 종류도 있디. 실제로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언어 유희, 동음 방법을 통한 언어 유희 등등등들 많아. 자, 얘들아 몇 시야? 부산시. 볼까? 그 애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먹고 노는 것뿐이었다. 흔히 닭들이 그러듯이 혹은 개들이 그러듯이 동네 아이들의 텃세가 갈수록 우심해져서 현관민줄 별표 우심해져서 더욱 심해져서 아무도 명선이를 패거리에 넣어주려 하지 않았다. 어느 날 명선이는 유독 가탈스럽게 구는 어떤 아이하고 대판거리로 싸움을 했다.
싸움을 하는데 역시 생긴 모양에 어울리게 상대방의 얼굴을 손톱으로 핥히고 머리끄덩이를 잡는 바람에 이것도 엄연히 말을 하면 복선이야. 툭툭 던져주는 거야. 명선이는 여자랍니다 라는 걸 뭐 해주는 거야? 툭툭 던져주는 거지. 혹시 드라마 눈이 부시게 봤냐? 안 봤나? 영화 드라마에서도 이런 게 나와. 뒤에 반전이 나오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이렇답니다 라고 하면 하면서 아씨 싶을 건데 툭툭툭 던져놓고 반전을 탕 터뜨리면 아 그래서 그런 거였네 라고 하면서 반전의 쾌감이 뭐해져? 극대화되거든.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야. 미리 복선으로 뭐 해주는 거야? 던져주는 거야. 명선이는 여자랍니다. 나 서울 아이들은 싸움도 가시네처럼 간사스럽게 하는 모양이었다. 상대방의 딴족을 걸어 넘어뜨리고 위에서 덮쳐 누르자 한창 열세에 몰려 맥을 못 추던 명선이가 벼랑과 날라리 소리 비슷한 와! 괴상한 비명과 함께 엄청난 기운으로 상대방의 몸뚱이를 벌렁 떠둥그러뜨려 버렸다. 첫 번째 싸움에서 명선이는 승리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 후로 계속된 두 번째, 세 번째 싸움에서도 을에 상대방의 밑에 깔렸다가 우와! 무서운 힘으로 떨치고 일어나서는 승리를 했다. 셈바. 이것도 엄연히 말을 하면 뒤에 가면 복선이 돼. 싸움을 잘하는 게 아니야. 명선이가 파이터가 진정한 파이터가 아니라니까. 밑에 깔리면 우와!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면 무엇인가에 깔리는 데에 대한 뭐가 있는 거야? 트라우마가 있는 거지. 엄청난 상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와! 이런 엄청난 파울을 발휘하게 되는 거지. 그걸로 싸움에서 뭐 하게 된 거지? 이기게 된 거지. 얘가 진정한 파이터다 라는 식으로 내용일치 선지를 내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야. 돼? 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모른다라는 표정들인데 진짜 슬픈 일이 있었어. 그 다음 페이지. 역시나 그림은 좀 성의가 없고 어느 날 명선이는 부모가 죽던 순간을 나에게 이야기했다. 나온다. 피랑길에서 공습을 만나 가까운 곳에 폭탄이 떨어졌는데 한참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다 보니 어머니의 커다란 몸뚱이가 숨도 못 쉴 정도로 전신을 무겁게 덮어 누르고 있더라는 것이었다. 왜 그러는 줄 알겠지? 어머니 시체에 뭐 했던 거야? 깔렸던 거야. 그래서 누가 위에서 누르면 그런 힘을 내는 거지. 그래서 마구 소리 지르면서 엄마를 떠밀었단다. 난 그때 엄마가 죽은 줄도 몰랐어. 그리고 명선이는 숙부네가 저를 버리고 도망치던 때의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자, 여기서 그냥 한번 적자. 전쟁의 비극성을 심화함. 방금 읽은 근처에다가 적으면 돼. 전쟁의 비극성을 심화함. 혹은 강조함. 편할 대로. 작가가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도 있지. 이만큼 전쟁은 망한 겁니다. 위험하고 비극적이다. 물론 현대 전쟁은 조금 다르기는 한데 지금 만약에 확률은 매우 낮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이반의 절반은 망하게 될 거야.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 정도는 절반 가까이는 망하게 돼 사망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절대 뭐가 일어나서는 안 돼. 그리고 참고로 북한은 전쟁 할까 안 할까? 안 합니다. 차라리 북한과의 전쟁을 걱정하는 것보다 러시아와의 전쟁을 걱정하는 게 더 그런 것 같아. 좀 미친 게. 자, 지금도 하고 있잖아. 실은 말이지. 숙부가 날 몰래 내버리고 도망친 게 아니라 내가 숙부한테서 도망친 거야. 숙부는 기회만 있으면 날 죽이려고 그랬거든. 무섭지 않냐? 숙부가 널 죽이려 한 이유가 뭐냐는 내 질문에 그 애는 무심코 대답하려다 말고 갑자기 입을 꾹 다물더니만 이것도 뭐야? 복선이야. 왜 숙부가 명선이를 죽이려 했을까? 느낌 오지 않니? 금가락지 때문일 것 같지 않아? 영화 드라마 많이 봐놓았으면 여기서 대충 뭐가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 짐작이 되는 거야. 금가락지 때문에 금가락지를 빼앗으려고 하는 거야. 안 주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지. 그 사실을 누구에게 말하려고 하다가
나에게 말을 하려고 하다가 말을 하지 않지. 왜 말을 하지 않을까? 사실은 나 금가락지를 숨기고 있어. 그거를 빼앗으려고 숙부가 나를 말하려고 한 거야. 죽이려고 한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 어머니한테 준 것은 내가 죽은 게 아니라 원래 내가 몰래 보관하고 있던 거야. 저기 가면 더 있어 사실은. 이렇게 말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 그 애가 엄마한테 말할까 혹은 죽일까 나가 명선이를 죽일까 봐? 엄마가 경계심 때문이지. 아직 나에 대한 완전히 경계심이 뭐 된 건 아니야. 해소된 건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 명선이는 정말 전쟁 때문에 상상도 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일들을 막 하고 있잖아. 겪고 있잖아. 생존 수단인 거야. 뭐가? 이 금가락지가. 근데 이 금가락지에 대해서 다 뭐 해버리면, 다 말해버리면, 다 까버리면 감당을 못하는 거야. 자기가 살아갈 수가, 생존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많은 거야. 비밀에 붙이는 거야. 오케이? 이런 건 좀 기니까 내용일치 추론형으로 내건 아니면 서술형으로도 말할 수 있겠지. 출제할 수도 있겠지. 돼? 그 다음 언제까지고 나를 경계하는 눈으로 잔뜩 노려보고 있었다. 직접 제시, 간접 제시? 간접 제시지. 나에 대한 경계심을 말하는 거지.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지. 같은 방을 쓰는 정림이가 여자애야 남자애야? 여자애다. 그리고 정림이 입장에서 명선이는 남자애다. 남녀가 한 방에서 지낼 수는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없잖아. 그러니까 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하는 거야. 누가? 정림이가. 자, 원래 잠버릇이 험한 정림이가 어쩌다 다리를 올려놓으며 명선이는 비명을 꽥꽥 지르며 우리는 왜 그런 줄 알지 이제? 벌떡 일어나 눈에다 불을 켜고 노려본다는 하소연이었다. 오랫동안 옷을 갈아입지 않아 명선이 몸에서 지독한 냄새가 난다고 정림이는 오만상을 찡그리기도 했다. 갈아입을 여벌의 옷이 없는 줄 번연히, 단어 뜻 현관면 줄 별표 번연히. 어떤 일을 결과한 상태 따위가 훤하게 들여다 보이듯이 분명히. 정림이가 그처럼 사사건건 태줍에 잡는 까닭은 나이 때문에 내외를 시작한 탓이라고 어머니가 말했다. 머슴이하고 어떻게 한 방을 쓰란 말이냐고 정림이는 처음부터 울상을 지었던 것이다. 가슴이 얼른 알아보게 봉긋 솟고 엉덩이가 제법 펑퍼지면서 정림이는 이제 처녀티가 완연해져 있었다. 오래지 않아 명선이를 머슴으로 부리려던 속셈을 어머니는 깨끗이 포기했다. 괜히 말썽이라 부리고 펀둥펀둥 놀면서 삼시세끼 밥이나 축내는 그 뒤퉁거리를 누구? 어떻게 하면 내쫓을 수 있을까 하고 궁리하는 게 어머니의 일과였다. 정말 이기적이고 탐욕적이지. 아버지 앞에서 어머니는 그동안 먹여주고 재워준 값과 금방지의 한 개의 값어치를 면밀히 따지기 시작했다. 옆에다가 한번 적을까? 잠돈다. 자기 합리화. 여전히 어디에 하는 줄을 모르네. 자기의 합리화를 하고 있는 거지. 맞나? 자기 합리화를 했어. 천지신명을 두고 하는 말이지만 걔한테 재료 가지 않을 만침 혔다고 혔구만요. 내가 사투리 얘기했나? 앞쪽에서. 이거는 뭐를 사용했어? 사투리 방언을 사용했지. 그러면 사실상 현장감 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라고 했었디? 맞디? 그 다음 허기사 난리 때 금가락지 한동중은 똥가락지요. 금 먹고 금똥 싼다면 혹 말라도 쌀토리 금쪽보다 귀한 세상인데 그렇지. 뭐가 더 중요한 거야? 식량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래놓고서는 막 금가락지가 환장해. 그러니 전혀를 작것을 어쩌지요? 밥을 굶겨봐. 와 진짜 뭐하노? 못됐지. 지가 배고프면 허기지면 더 있으라도 지발로 나가겠지. 허느니 걔가 나가겠어. 물반드기 마냥 반대그림시나 무신시를 써서라도 절대로 안 굶으라요. 어머니의 판단이 전적으로 옳았다. 끼리 때만 되면 눈 아래 딱 부릅뜨고 부엌 사정을 낱낱이 감시하다가 염치불구하고 밥상머리를 안 떠나는 명선이를 두고 우리는 차마 밥덩이를 목구멍으로 넘길 수가 없었다. 착해서 아니다. 어쩔 수 없어서디. 갈수록 밥 얻어먹는 서름이 심해지자 하루는 또 명선이가 금반지 하나를 슬그머니 내밀어 왔다. 왜 이랬을까? 밥 안 주고 쫓아낼까봐 이제 뭐를 하나 더 주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 사실은 계산 실패지. 왜냐면 하나야.
주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두 개부터는 어른들 입장에서는 무엇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저거 의심을 시작하게 된. 내 스티커가 좀 바닥에 떨어져 있어. 내 스티커가 저기 바닥에 떨어져 있어. 누가 발로 밟을 것 같아. 너야? 와, 인스. 와. 와, 인스. 사실 버린 건 아니겠지. 흘린 거겠지. 버린 거 이거. 자, 의심을 하기 시작한다. 먼저 번 것보다 약간 굵어 보였다. 찬찬히 살피고 나더니 어머니는 한돈 하고도 반짜리라고 조심스럽게 감정을 내렸다. 길에서 주웠다니까요. 어머니의 다그침에 명선이는 천연덕스럽게 대꾸했다. 거참 요상도 하다. 다른 사람은 눈을 까뒤집어도 안 베는 노다지가 어찌 네 눈에만 유독 들어온다냐? 라고 이제 무엇을 하는 거야? 의심을 하는 거지. 오른쪽 문제는 별것 없지. 명선이가 금방지랑 하나 더 내민 까닭은 뭐야? 쫓겨날까봐 밥 얻어 먹으려고. 가볍게 적어주시고. 서술형 때문에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도. 그러나 어머니는 명선이가 짓거리란 말을 하나도 믿으려 하지 않았다. 명선이가 처음 금방지를 주워왔을 때처럼 흥분하거나 즐거워하는 기색도 아니었다. 명선이의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는 어머니의 눈엔 크고 작은 의심들이 호박처럼 올망졸망 매달려 있었다. 그날 밤에 아버지는 명선이를 안방으로 불러 아랫모치에 앉혀놓고 밤늦도록 타일러도 보고 으름장도 놓아보았다. 왜? 나가라고? 아니야. 생각해봐봐. 뭐라고? 금가락지가 실제로 더 있는지 없는지를 마우고 싶은 거야. 확인하고 싶은 거야. 네가 2번 연속 주웠다고? 못 믿겠다. 너 금가락지 가지고 있지?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얘기해라니까. 선생님 스티커에 뭐 해놨잖아. 저거 나왔잖아. 나와봐. 아니야. 잠오면 뭐 해드립니다. 잠오면 뭐합니다. 잠오면 뭐 해드립니다. 깨워드립니다. 깼어? 잠아? 아니야. 쌩쌩. 그래. 어깨 쫙 펴고. 시원하지? 지훈이도 잠이 아니야. 자면서 버린 거 아니야 아까 그거? 자, 됐나? 가보자. 하지만 명선이의 대답은 한결같았다. 아니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참말이라고요. 길에서 놀다가 너희도 바른 대로 되지 못할까? 자, 명선이는 왜 사실대로 말하지 않지? 혼날까봐. 다 근처에 말할 것 같아. 숙부에게서 도망친 것도 이것 때문이잖아. 명선이한테서 금가락지를 다 가지고 가면 완전히 죽이거나 버려버릴 거잖아. 생존 수단이야. 금가락지가. 이게 있어야 그래도 뭐 해갈 수 있어. 이 전쟁통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야.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뭐 하지 않는 거지. 밝히지 않는 거지. 살려고 이러는 거야. 안타깝지 않니? 그 다음, 아버지의 호통 소리에 명선이를 비죽비죽 울기 시작했다. 우는 명선이를 아버지는 또 부드러운 말로 달래기 시작했다. 말은 안 했어도 너를 친자식 진배 없이 개구락 까고 앉아있네. 생각해왔다. 너 같은 어린 것이 그런 물건을 갖고 있으면 덜 좋은 법이다. 이 아저씨가 잘 나타났다가 후제 크면 줄 테니까 어디다 숨겼는지 바른대로 대거라. 개구락 까고 앉아있지 맞지? 지 다 꿀꺽 삼키고 내팽개칠 거 아니야. 아무리 달래고 타일러도 소용이 없자 아버지는 마침내 화를 버럭내면서 명선이의 몸뚱이를 뒤지려 했다. 아버지의 손이 옷에 닿기 전에 명선이는 미꾸라지같이 안방을 빠져나가 자취를 감추어버렸다. 그리고 그날 밤 끝내 우리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틀림없다. 몇 개나 되는지는 몰라도 더 있을 게다. 어디다 감췄는지 네가 살살 알아봐라. 혼자서 어딜 가거든 눈치 안 채게 따라가 봐라. 입맛을 쩝쩝 다시던 아버지는 나한테 이렇게 분부했다. 옷 속에다 누볐는지도 모른다. 어머니가 옆에서 거들었다. 어머니 역시 아버지 못지않게 아쉬운 표정이었다. 진짜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개진짜 쫙빠쫙빠라.
아버지의 이마에서 땀방울이 찌걱찌걱 배어나오고 징그럽지 않냐? 진짜 연쇄살인마 보는 것 같지 않냐? 있었다. 아버지는 벌겋게 충혈된 눈을 등잔 불빛에 번들번들 빛내면서 숨을 씩씩거렸다. 꼭 무슨 일을 저지르고야 말 것만 같은 모습이었다. 그 이튿날 점심 무렵부터 명선이에 관한 소문이 마을에 파다하게 퍼졌다. 난리통에 혈혈단신, 형하면 줄 별표, 다루듯 필수다. 의지할 곳 없는 외로움 홀몸. 된 서울아이가 금반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어떤 사람들은 그 아이가 10개도 넘는 금반지를 저만 아는 곳에 꽁꽁 감춰두고 하나씩 꺼낸다 하더라고 수군거리기도 했다. 입이 방정이라고 정림이가 어머니한테 호되게 꾸중을 들었다. 내용일지 추론할 수 있는 거 있네. 그러면 그 얘기를 누가 한 거야? 정림이가 한 거야. 즉 나의 집에서 막 사건이 일어났잖아. 명선이라는 사건이. 그걸 누가 들었을 거야? 정림이가 듣고 마을 사람들한테 뭐 해버린 거지? 말해버린 거지. 네? 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누나와 나는 돌아오지 않는 명선이를 찾아 마을 안팎을 온통 헤매고 다녔다. 낯더위가 한풀 꺾이고 어둠살이 켜켜이 내려앉은 무렵에야 명선이는 당산 숲속에서 발견되었다. 우리가 그 애를 찾아낸 것이 아니라 명의시 낼 수 있다. 찾은 게 아니다. 그 애가 돼지 멱다는 소리로 한바탕 비명을 질러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결과였다. 이 나무 저 나무 올마다니는 매미처럼 당산 숲속을 팔모로 헤집고 다니며 거듭거듭 내지르는 비명소리를 듣고서 맨 처음 달려간 사람들 축에 아버지도 끼어 있었다. 자, 명선이가 걱정되어서 한달음에 달려간 걸까? 뭐 때문에야? 금가락지, 금반지 때문이야. 너그 놈들이 누구 놈인지 내 다 안다. 어디 사는 누군지 내 다 봐뒀으니까 날만 샜다 하면 물건을 낼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뒤에 나올 거니까 읽어볼게. 해뜩해뜩 뒷모습을 보이며 당산 골짜기 어둠 속으로 꽁지가 빠지게 달아나는 남자들을 향해 아버지는 길길이 뛰며 입에 거품을 물었다. 파악이 되나? 네. 아가 이제 아무 염려 없다. 어서 내려오니라. 어서. 한 걸음 뒤늦어 득달같이 달려온 어머니가 역시나 걱정돼서 온 거 아니야? 소나무 위를 까마득히 올려다보며 한껏 보드러운 말씨로 달렸다. 소나무 둥치에 딱정벌레처럼 달라붙어 꼼짝도 않는 하얀 궁둥이가 보였다. 놀랍게도 명선이는 시원스러운 알몸뚱이로 있었다. 어느 겨울에 어떻게 거기까지 기어 올라갔는지 명선이는 까마득한 높이에 매달려 홀랑 벌거벗은 채 흐느끼고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알겠지? 마을 남자 어른들이 누구를 발견한 거야? 명선이를 발견한 건데 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금반지, 금가락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막 뒤지려고 하다가 옷이 뭐하게 된 거야? 벗겨지게 된 거야. 그래서 막 비명을 막 한 거지. 지른 거지. 돼? 진짜 나쁘지. 착한 사람 아무도 없어 여기서. 솔직히 나는 어리니까 착하다 나쁘다라고 말을 하기는 좀 뭐하고 애매하고 모든 어른들은 뭐해? 나쁘지. 단 한 사람도 착한 어른은 나오지 않아. 그다음 아무리 내려오라고 타일러도 반응이 없자 아버지가 팔소매를 걷어붙이고 올라가 위험을 무릅쓰고 고개라도 하듯이 그 일을 등에 업고 내려왔다. 오메오메 자아가 기집애 아니야? 이제 밝혀지는 거지. 땅에 내려서기 무섭게 얼른 돌아서며 사타기를 가리는 명선이를 보고 누군가 이렇게 고함을 질렀다. 나 또한 초전의 어스름 속에 얼핏 스쳐 지나가는 눈길만으로도 그애한테는 고추가 없다는 사실은 넉넉히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러게 말이네. 멀심인 줄만 알았더니 이제 보니 지지배구먼. 참말로 재변이네 재변이여. 재변 단어 뜻 별표. 자, 오른쪽 문제에 보면 명선이가 앨범으로 발견됨으로써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명선이가 뭐라는 거야? 여자라는 거야. 그건 뭐 뻔한 얘기고 솔직히 누구나 짐작할 수 있었던 거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얘기를 한번 해보자. 왜 명선이는 자기가 여자라는 걸 숨겼을까? 왜 남자인 채 했을까? 여자라 하면 뭔가 옛날에는 약해 보이고. 그렇지. 지금이야 그런 건 없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무래도 이 전쟁통이라고 하는 극한 상황에서 여자 혼자, 그것도 어린 여자아이 혼자 있으면 더 자기를 지키기 힘들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나마 누구라고 해야, 남자라고 해야 자기를 막 함부로 대하지는
아닐 거 아니야. 그래서 자기를 지키기 위한 뭐였어? 수단이자 방법이었던 거야. 뭐를 숨기는 게? 성별을 숨기는 게.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 모여 서 있던 마을 사람들이 저마다 탄성을 지르며 혀를 찼다. 어머니가 잽싸게 치마폭으로 명선이의 알몸을 감쌌다. 모닥불이라도 뒤집어 쓴 것 같이 공연히 얼굴이 화끈거려서 나는 차마 명선이를 바로 볼 수가 없었다. 요것이 개패같이 달린 요것이 무엇이디야? 개패. 다른 또 별표는 아니지만 이름표야. 칠판. 쌤봐자오 자마. 어떡해. 쌤이 점 깨워줄게. 점 깨지. 점 깨지. 오버하지 마라. 또 왜 떨어뜨리는데? 점 깼지? 점 깼지? 안 깼어? 잠 안 깼대. 안 샜어. 아. 잠 깼어? 잠 깼대. 뭐라고? 제가 죽을지도 몰라요. 너 이 둘이가 니를 조금이라도 괴롭히면 나한테 바로 얘기해. 응. 표정 봐라. 자, 개패가 이렇게 생겨요. 이름표 같은 거야. 너 이름표를 다도 되잖아. 그게 됐다 좀 큰 거. 그렇게 생각하면 돼. 돼? 중요하대 근데 이 개패. 가보자. 명선이의 하얀 가슴께를 들여다보며 어머니가 소리를 질렀다. 곁에 있던 아버지가 얼른 그것을 가리려는 명선이의 손을 뿌리치고 뚝 잡아챘다. 줄에 매달린 이름표 같은 것이었다. 아직도 한 줌의 빗살이 옹색하게 남아있는 서쪽 하늘에 대고 거기에 적힌 글씨를 읽은 다음 아버지는 마치 무슨 보물섬의 지도나 대듯 짐작되지? 그 개패를 통해서 위치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야 명선이가 진짜 머리를 가지고 있는 게 맞다. 금가락지를 가지고 있는 게 맞다라고 확신을 하게 되는 거야. 마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안 되겠지. 소중스레 바지춤에 찔러 넣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향해 돌아서면서 눈을 딱 부릅떠 엄포로 놓는 것이었다. 나하고 원수 척질 생각 아니면 앞으로 야한테 터럭선 하나 건드지 마시오! 라고 하는 거지. 공표하는 거야. 명선이는. 아니 명선이의 금가락지는 내 거다. 그래서 앞에서 고함을 실렸던 것도 너가 명선이 건드지 마! 진심으로 걱정해서가 아니라 명선이가 가지고 있는 뭐가? 금가락지가 그거 누구 거요? 내 거요! 라고 하는 거야. 돼? 이 학생들이 또 잠이 오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정말 저 남학생, 이제. 그 다음. 언젠가 가뭄 흉년 때 이웃놈이 임자하고 물고 싸움을 벌이면서 시퍼렇게 삼나를 들이대는 그때의 그 표정보다 훨씬 더 포악해 보였다. 왼쪽 문제 한번 볼까? 나의 아버지가 마을 사람들한테 엄포로 놓는 까닭은 뭔데? 금가락지를 자기 거라고 쟁취하기 위해. 저거. 방금 답을 토대로 대답을 토대로 자기 나름대로 적어. 금가락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지. 그 다음 우리 노래 떨어지는 빗물이나 마찬가지로 아버지는 우리 집안에 우연히 굴러 들어온 명선이의 소유권을 마을 사람들 앞에서 우격다짐으로 가리고 있었다. 우리가 친자식 이상으로 애끼고 기르는 아요. 만일 일이라도 야한테 해코지라 헐라든가 앙아가 무섭다는 걸 명심하시오. 덩달아 어머니도 위협을 잊지 않았다. 명선이가 입은 손해는 바로 우리 집안의 손해나 마찬가지라는 주장이었다. 물론 어머니는 명선이 때문에 생기는 이익이 곧바로 우리 이익이란 말은 입 밖에 비치지도 않았다. 사람들을 따돌리고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어머니는 더 이상 참지를 못하고 아버지한테 다그쳤다. 개패 무슨 사연이 적혔던가요? 걔네 부모가 쓴 편지요. 누구한테요? 누구긴 누구요? 나지. 넘어간 지 한참 됐다. 오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당신한테 편지를 이런 딱 큰 사람 봤나? 걔를 맡아서 기를 사람한테 쓴 편지니까 받는 사람이 나지 누구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맞지? 뭐라고 썼습디요? 자기네가 혹 난리바람에 무슨 일이라도 당하게 되면 무남 동료 혈육을 누군데? 명선이 잘 부탁한다고 저승에 가서도 그 은혜는 잊지 않겠다고. 서울 어디 사는 눈의 딸이고 본관이 어디고 생일이 언제라고. 가락지 말은 안 썼으라고. 안 썼어. 안 썼네.
아버지는 딱 잘라 대답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아버지는 득이연다는 뜻, 득이연한 현관면줄 별표. 미소와 함께 어머니한테 나직이 속삭이고 있었다. 금가락지 말은 없어도 저 먹을 건 다소 딸려놨다고 써있어. 사연이 복잡한 부잣집인 것만은 틀림없다고. 명선이를 달아다지 못하게 감시하는 새로운 임무가 나한테 주어졌다. 우리 식구 모두는 상전을 모시듯이 명선이에게 한결같이 친절했다. 동네 사람 어느 누구도 감히 넘볼 마음을 못 먹도록 뚝심 좋은 아버지는 그의 주위에 이중삼중으로 보호의 울타리를 쳐놓고도 언제나 안심하지 못했다. 나는 그의 그림자 노릇을 착실히 했다. 그러나 금반지를 어디다 감춰뒀는지 그것만은 차마 묻지를 못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애는 내 사투리를 닮아가고 나는 반대로 그 애의 서울말을 어색하게 흉내내기 시작했다. 타고난 본래의 여자 모양을 되찾은 후에도 명선이는 갈데없는 머슴이었다. 하는 짓거리마다 시골 아이들 뺨치는 개구쟁이였고 토박이의 텃세를 계집애라는 이유로 쉽사리 물리칠 수 있게 되면서부터 온갖 망나의 짓에 오히려 우리의 앞장을 서곤했다. 다람쥐처럼 나무도 뽀르르 잘 타고 둔벙이에서는 물온이나 다름없이 헤엄도 잘 쳤다. 수놓 날개에 노랗게 호박 꽃가루를 칠해서 암놈으로 위장하여 말 잠자리를 우리보다 솜씨있게 낚는가 하며 남의 집 울타리에 달리는 호박에 말뚝도 받고 여름밤에 개똥벌레를 여러 마리 종이봉지 안에 가두어 어른이 담뱃불 흔드는 신용을 하면서 다가와 술래를 따돌리는 재간도 부릴 줄 알았다. 인공치하에서 학교 가시는 동안 우리는 마냥 기드득거리면서 떼뭉쳐 어울려 다녔다. 심심할 때마다 명선이는 나를 끌고 허리가 끊어진 만경강 다리로 놀러가곤 했다. 계집애 닿지 않게 배짱도 여간이 아니어서 그 애는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위험천만한 고개를 부서진 다리 위에서 예사로 버려 우리의 입을 딱 벌어지게 만드는 것이었다. 누가 제일 멀리 가는지 시합하는 거다? 폭격으로 망가진 그대로 기나긴 다리는 방치되어 있었다. 난간이 떨어져 달아나고 바닥에 커다란 구멍들이 뻥뻥 뚫린 채 쌀뜨물보다도 흐린 신누런 물결이 일렁이는 강심 쪽을 다른 뜻 별표. 강의 한복판. 곧장 뻗어나가다 갑자기 앙상한 철근을 엿가락 모양으로 어지럽게 늘어뜨리면서 다리는 끊겨 있었다. 얽히고 설킨 철거의 거미줄이 간당간당 허공을 가르치고 있는 마지막 그곳까지 기어가는 시합이었다. 그리고 시합에서 승리자는 언제나 명선이었다. 웬만한 배짱이라며 구멍이 숭숭 뚫린 콘크리트 바닥을 기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콘크리트가 끝나면서 강바닥에 까마득한 간격을 두고 저 아래에서 빙글빙글 매물 도는 철골 근처에 다다르며 누구나 오금이 굳고 팔이 떨려 한 발짝도 더는 나갈 수가 없었다. 오로지 명선이 혼자만이 얼키설키 허공을 건너지는 엿가락 같은 철근에 위태롭게 매달려 세차게 불어드는 강바람에 누나한테 얻어입은 치맛자락을 펄럭거리며 끝까지 다 건너가서 지옥의 저쪽 가장자리에 날름 올라앉아 귀신 있냐? 현관민주 귀신 있냐? 복선이지. 누가 죽을 것임을, 명선이가 죽을 것임을 암시하는 거지. 살아있는 명선이를 무엇에 비유했잖아? 귀신에다가 비유를 했잖아. 명선이가 뭐 할 거라는 소리야? 죽을 거라는 소리야. 그리고 한 가지 미리 말을 하자. 이제 끝나가니까. 명선이 금가락지 어디에 숨겼을 것 같아? 아무도 못 가잖아 거기는. 맞나? 그러니까 거기다가 뭐 해놓았겠지? 숨겨놓았겠지. 맞나? 그러면 그 사실을 누가 알 수도 있게 되겠어 이제? 나가 알 수 있게도 되겠지. 근데 만약에 누가 발견하면, 나가 발견하면 좋은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 이 작품의 주제가 이상해지지. 나가 발견하면 또 나에게 안 좋은 일이 많을 거야. 생길 거야. 그래서 그 금가락지를 잃게 될 거야 아마. 실제로 버리지는 않겠지. 자 이제 그 내용만 남았다. 명선이의 죽음과 나가 금가락지를 뭐 하게 되는 거, 발견하고 찾게 되는 거, 그리고 잃어버리게 되는 거. 그 내용만 남았어. 가보자. 그렇게 낄낄거리며 우리들 머슴의 용기 없으면 놀릴 때 그의 몸뚱이는 마치 너를 뜨듯이 위아래로 훌쩍훌쩍 까불리면서 구부러진 철근의 탄력에 한바탕씩 놀아나고 있었다.
어느 날 나는 명선이하고 단둘이서만 다리에 간 일이 있었다. 그때도 그 애는 나한테 시합을 걸어왔다. 나는 남자로서의 위신을 걸고 명선이의 비아냥거림 앞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봤으나 결국 강바닥에 깔린 뽕나무밭이 갑자기 거대한 팽이가 되어 어찌어찌 맴도는 걸 보고 뒤로 물러서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명선이한테서 겁쟁이라고 꼼짝없이 숙모를 당할 차례였다. 야, 저게 무슨 꽃이지? 드디어 꽃이 나온다. 그런데 그 애는 놀림 대신 갑자기 뚱딴지 같은 소리를 질렀다. 말 타듯이 철근 뭉치에 올라앉아서 그 애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을 내려다보았다. 거대한 교각 바로 위 무너져 내리다만 콘크리트 더미에 이전에 보이지 않던 꽃송이 하나가 피어 있었다. 바람을 타고 온 꽃이 한 알이 교각 위에 두껍게 쌓인 먼지 속에 어느새 뿌리를 내린 모양이었다. 꽃 이름이 뭔지 아니? 난생 처음 보는 듯한 내용일시 낼 수 있다. 몰랐던 거야. 모르는 꽃이야. 그래서 해바라기를 축소해 놓은 모양의 동작만한 들꽃이었다. 몰라 이름을. 근데 뭐라고 말을 해? 지바라순꽃. 누가 지어낸 거야? 나가 지어낸 이름이야. 실제 들꽃 이름은 아니야. 나는 간신히 대답했다. 시골에서 볼 수 있는 거라며 명선이는 내가 뭐든지 다 알고 있다고 믿는 눈치였다. 지바라순이란 이 세상에 없는 꽃 이름이었다. 엄격결에 어떻게 그런 이름을 지어낼 수 있었는지 나 자신도 어리벙벙할 지경이었다. 지바라순꽃. 이름처럼 정말 이쁜 꽃이구나. 참 앙증맞게도 생겼다. 나중에 이 지바라순꽃이 무엇을 의미할 것 같은 느낌 아닌 느낌이 들지. 왜? 이 작품의 제목이 뭐야? 들꽃은 바로 지바라순꽃이야. 근데 기억 속의 들꽃이야. 누구를 의미해? 명선이를 의미하겠지. 이 꽃잎이 아래로 망하게 될 거고 떨어지게 될 거고 누구도 떨어지게 될 거야. 명선이도 떨어지게 될 거야. 돼? 그게 이 작품의 어디 부분이야? 결말 부분이고 물론 숨겨놓은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 금가락지를 발견하게 되는 내용도 조금은 말하게 되겠지. 나오게 되겠지. 이제 다음 시간 한 10에서 20분 정도 하면 드디어 뭐가 끝나? 기억 속에 들꽃이 끝이 날 거야. 오키도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2번. 자, 또 한바탕 위험한 고개 끝에 그 애는 누구야? 한 일주일 만이잖아. 그 애는 누구야? 그렇지. 대답해줘. 남학생들 주둥아리. 그 애는 기어코 그 지바라순꽃을 꺾어 올려 손에 들고는 냄새를 맡아보다가 손바닥 사이에 넣어 대궁 단어 뜻 보시고. 봤나? 대어의 방언, 식물의 줄기를 이르는 말. 대궁을 비벼서 양산처럼 팽글팽글 돌리다가 끝내는 머리에 꽂는 것이었다. 보통 머리에 꼭 꽂으면 뭐가 되지? 미친 거 되지 맞지?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야. 굳이 시험 문제 내면 여성스러운 면모 낼 수 있거든. 지금까지 명선이는 여성스러웠어? 남성스러웠어? 자, 근데 이제 이런 문제를 내면 안 되겠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냈거든. 심지어 시에서는 남성적 어조, 여성적 어조라는 말이 있었거든. 근데 그거는 남녀에게 모두 차별 아니야? 쌤은 항상 말을 어떻게 하잖아? 항상 말을 어떻게 하잖아? 곱고 부드럽고 이쁘게 하잖아. 근데 이런 말 보고 뭐라고 해? 여성적 어조라고 해버리는 거야. 뭐야? 안 그래? 맞잖아. 좀 강인하고 강렬한 어조라고 말을 바꿔야 돼. 남성적 어조라고 하지 않고 그냥 부드러운 어조라고 하면 되지. 그걸 뭐라고 할 필요 없어. 여성적 어조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근데 이게 여성스러운 면모는 조금 애매하기는 해. 근데 웬만하면 학교 선생님께서 출제를 하려고 하시지는 않을 거야. 내 말의 요지가 이해가 되나? 끄덕끄덕이 돼? 남자가 그 여자애가 우쭈는 하면서 그러더라고. 우쭈이가 인형을 많이 좋아하거든. 인형. 잘 때 막 인형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지 방을 지 침대 위를 인형으로 막 이렇게 둥글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지망하거든. 자거든. 친구들이 보면 놀릴까봐 그 얘기를 해. 근데 나는 무조건 뭐하다라고 하지? 괜찮다라고 하지. 그거 부끄러워할 게 아니다라고 하거든. 남자애가 그 뭐고 인형 갖고 놀고 여자애가 막 장난감 총 가지고 놀면 그거 잘못된 거야? 아니라는 거지. 근데 옛날에는 그랬어. 그래서 남자애가 옛날에는 뭐 분홍색 옷 이런 거 있잖아. 파란색 옷, 원색 옷 입으면
막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뭐라고 이랬어. 남자애 무슨 옷을 저렇게 입냐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있어 없어? 없지. 다 없어져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도 그런 게 조금 있어서 근데 예전에 기억 속에 들고 예전에도 있었거든. 기억 속에 들 곳이 교과서에 예전에 교과서에서는 이런 게 시험에 출제가 되어 섰었어. 그다음 다시 이쪽으로 건너오려는데 이때 바람이 휙 불어 명선이 치맛자락이 훌렁 들리면서 머리에서 꽃이 떨어진다. 현관펜줄 꽃이 떨어진다. 밑에 두 글자로 뭐라고 쓸래? 낙하 이런 게 아니다. 뭐? 복선이 되겠지? 복선 쓰시고. 복선이 뭐야? 미래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마는 거야. 암시하는 거야. 여기서 뭐가 떨어지는데 쥐바라 숨꽃이 떨어졌는데 이 들꽃이 떨어졌는데 이 들꽃 쥐바라 숨꽃은 곧 뭐가 될 거야? 명선이가 될 거잖아. 그래서 명선이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암시하는 거야. 떨어져서 죽을 거라는 걸 암시하게 되는 거지. 설마 나가 미는 건 아니겠? 미안하다. 자, 웃어줘야지 얘들아. 나만 사이코패스 같잖아. 밑에 나는 해바라기 모양의 그 작고 노란 지바라 숨꽃 한 송이가 바람에 날려 흰누런 흙탕물이 도도히 흐르는 강심을 향해 바람개비처럼 맴돌며 떨어져 내리는 모양을 아찔한 현기증을 느끼며 지켜보고 있었다. 우리가 명선이한테서 순순히 얻어낸 금반지는 두 번째 것으로 마지막이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온갖 지혜를 짜내어 백방으로 현관면줄 필소히 빨간색 별표. 근데 이거는 평소에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을 것 같은데 백방으로 수소문해서 이런 말 쓰잖아. 여러 가지 방법 또는 온갖 수단과 방도로 숨겨둔 장소를 알아내려 안간히 힘을 다해 보았지만 금반지 근처에만 얘기가 닿아도 명선이는 입을 굳게 다문 채 침묵 속에 도리질. 다른 뜻 보시고 떠리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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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나 웃어라. 진짜 떠리떠리 떠리떠리 도리질로 완강히 버티곤 했다. 자, 추론형으로 만약에 출제를 한다면 왜 이럴까? 왜 명선이는 버틸까? 왜 말해주지 않을까? 서술형으로도 낼 수 있디. 왜 위치를 말해주지 않아? 나머지 근가락지를 주지 않는 이유가 뭐지? 그렇지. 주고 나면 뭐 할 거기 때문에 자신을 버릴 것이기 때문에 생존 수단인 거지. 뭐가? 금가락지가. 납득이 되지요? 이런 걸 이제 뭐라고 해? 개연성이라고 하지. 와, 내가 간만에 쓰레기 같은 영화를 보았거든. 물론 장점이 없는 영화는 아니지만 단점이 너무 심해서 장점이 아예 진짜 근데 그 장점도 장점이 아니야. 단점에 비해서 장점이지. 커터가 하여튼 보면 안 되죠. 재밌어요. 주원 나오는 거 그거 맞나? 네. 별로 안 근데 그 19금인데 그거 보면 안 되는데 그 초반 20분 장면 그 특히 보면 안 되는데 왜 그제 그런 걸 이러면 넷플릭스 엄마 아빠랑 그걸 봤다고? 근데 말도 안 되겠네. 왜요? 아니 근데 이거는 총알 이게 국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개연성 여기서 말하는 거 봐봐. 지금 명선이가 금가락지가 있는 곳을 말하지 않는 이유가 납득이 돼야 안 돼. 주면 말할 것 같잖아. 만약에 진짜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착하신 분이야. 선한 인물이야. 그걸 우리가 읽어서 알았어. 근데 안 주면 조금 말하지. 왜 저래? 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우리는 어떤 인물인지를 다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안 주는 것이 뭐 돼? 납득이 되잖아. 근데 내가 저런 영화들 보고 막 욕을 하는 이유가 영화도 우리 문학에서 어느 갈래 안에 들어가? 시나리오니까 극갈래 안에 들어가잖아. 기억나지? 문학안에는 서사, 교술, 서정, 극 이렇게 4개가 있잖아요. 그 극갈래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면 극갈래하고 서사갈래의 가장 중요한 건 개연성, 말이 된다라는 거야. 말이 되어야 돼. 그래야 문학성을 갖추었다라고 하거든. 딱 본 사람 2사람밖에 없지만 딱 하나만 얘기할게. 초반에 반대편으로 유리창 깨고 넘어가가지고 그 조폭들 있잖아. 걔네들이랑 왜 싸우는데? 이유 없이. 전화하다가 갑자기. 왜 싸우는데? 왜 싸우는데? 시비 걸리는데 50대 1로 싸워서 다 칼로 다. 그리고 그 여자는 왜 이거 왜? 그것도 미안해. 19금이야. 홀딱 벗고. 진짜요? 변태들이야. 홀딱 벗고
진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왜? 아무런 이유가 없고 영화가 끝날 때까지 그 공간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아. 무려 20분 가까이 많은데 그 팬티만 입고 주원도. 근데 보고 안쓰러웠어 배우가. 스크린 데뷔작이거든 주원은. 근데 어떻게 잘해볼게라고 진짜 개고생을 다 하는데 영화가 쓰레기야. 근데 배우는 진짜 고생했어. 내가 말하는 장점은 그거야. 근데 목소리부터 시작해서 그 더빙을 어떻게 병신같이 했는지 사운드를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 하여튼 일단 그건 부차적인 문제고 말이 안 되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내가 욕을 하는 거야. 말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 문학이거든. 예술이야 영화도. 그냥 단순 그런 게 아니잖아. 나쁜 게 그런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우 보다가 25분 만에 껐어. 나는 중간에 꺼버렸어. 내 시간이 아까운 거야. 다른 걸 하지 차라리. 자, 많이 길어졌는데 봤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비상선언도 지금 뚜껑 열었는데 별로거든. 그래서 욕을 와자장 먹고 있는데 심파가 들어가서 억지로 지어 짜냈다라고 해서 욕을 먹는데 그 영화만큼은 아니거든. 가보자. 좀 말이 길어졌는데 왜 버티는지 알 수 있겠지. 납득이 되지. 밑에 날이 가고 달이 갔다. 시간이 많이 멀었노. 흘렀지. 어느덧 초가을로 접어드는 날씨였다. 남쪽에서 쳐 올라오는 국방군에 밀려 인민군이 북쪽으로 쫓겨가기 시작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생각보다 전쟁이 일찍 끝나 남쪽으로 피난 갔던 명선인의 숙부가 어느 날 불쑥 마을에 다시 나타날 경우를 생각하면서 어머니는 딱할 정도로 조바심을 치기 시작했다. 내가 벌써 귀뜸을 해줘서 어른들은 명선이가 숙부에게 버림받은 게 아니라 스스로 도망쳤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오른쪽 문제. 나의 어머니가 조바심을 내는 까닭은 뭐지? 금가락지를 뺏길까봐. 근데 지금 가지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 금가락지를 그냥 간단하게 하면 얻지 못할까봐지. 명선이가 끝끝내 말을 안 하잖아 지금.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대로 있다가는 금가락지를 마하지 못할 것 같아. 가지지 못할 것 같잖아. 그렇게 쓰면 되겠지. 요런 교과서 날개는 학교쌤이 언제든지 맞을 수 있는 문제로 출제할 수 있고 서술형으로도 출제할 수가 있지. 어렵지 않지? 됐나? 전쟁이 끝나기 전에 어떻게든 명선이의 입을 열게 하려고 아버지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릴 기세였다. 그날도 나는 명선이, 그날이 무슨 날일까? 명선이가 죽는 날일 가능성이 있겠지. 부서진 다리에 가서 놀고 있었다. 얘의 그 위험천만한 고개 장난을 명선이는 한창 즐기는 중이었다. 콘크리트 부위를 벗어나 그 애가 앙상한 철근을 타고 거미줄처럼 지옥의 가장길을 향해 조마조마하게 건너갈 때였다. 그때 우리들 머리 위의 하늘을 두 쪽을 가르는 굉장한 폭음이 깃발을 갈기는 기세로 갑자기 울렸다. 푸른 하늘 바탕을 질러 하얗게 호주기 편대가 비행기 떠가고 있었다. 비행기 폭음이 가려 나는 철근 사이에서 울리는 비명을 경험한 줄. 비명. 누구의 비명일까? 명선이의 비명이겠지. 그래서 무엇을 의미해? 저거 명선이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지. 명선이가 아래로 마는 거야. 떨어지는 거야. 여기서 이런 생각 들면 제대로 못 읽은 거야. 선생님 갑자기 왜 떨어져요? 비행기 지나갔는데 그렇게 그런 위험천만한 고개를 능숙하게 하던 명선이가 아래로 왜 떨어져요? 라고 생각을 하면 제대로 못 읽은 거야. 자, 생각해봐봐. 말하지 말고 한 10초 드릴게. 명선이는 갑자기 그렇게 능숙하게 하다가 왜 그렇게 안타깝게 떨어져 버렸을까? 생각이 듭니까? 네. 말해봐. 그런 폭음 때문에 엄마가 죽어. 그렇지. 말 잘라서 미안. 정확하게 말을 했지. 그 비행기 폭격으로 엄마를 뭐했어? 잃었고 심지어 그 엄마 시체 밑에 깔리게 되잖아. 그래서 누군가에게 밑에 깔리게 되면 우와! 한다라고 했었잖아. 네. 어째? 알았어. 고마워. 인상 쳐 쓰고 나머지는 대답도 안 하고. 근데 지금 뭐가 가니까 비행기가 가니까 그 소리 하고 밑으로 망한 거야. 떨어진 거지. 됐나? 다른 것은 도무지 무서워할 줄 모르면서도 유독 비행기만은 방금 얘기했다. 병적으로 겁을 내는 서울아이한테 얼핏 생각이 미쳐 눈길을 하늘에서 허리가 동강이 난 다리로 끌어내렸을 때 내가 본 것은 강심을 겨냥하고 빠른 속도로 멀어져가는 한 송이 현관핀 줄 지바라순 꽃. 무엇을 의미해?
한번 적자 그래도 누구를 의미해? 명선이를 의미하지. 명선이를 의미함. 잠도 깰 겸. 그래서 기억 속에 들 것도 누구를 의미해? 명선이를 의미하지. 마지막 오른쪽. 명선이가 들꽃이 되어 사라진 후 어느 날 한적한 오후에 나는 그때까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 모험. 뭘까? 명선이가 끝까지 갔었지. 근데 명선이 말고는 아무도 가지 못했었잖아. 그걸. 자, 그러면 그 끝에 뭐가 있잖아. 금가락지가 있잖아. 겁쟁이라고 비웃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의외로 용기가 나고 마음이 차갑게 가라앉는 것이었다. 나는 눈에 띄는 그 즉시 거대한 팽이로 둔갑해버리는 까마득한 강바닥을 보지 않으려고 생땀을 흘렸다. 엿가락처럼 흘러내리다가 그 밑을 가로지르는 선 위에 얹혀 다시 오르막을 타는 녹슨 철근의 우두투투한 표면만을 무섭게 응시하면서 한 뼘 한 뼘 신중히 건너갔다. 철근의 끝에 가까이 갈수록 강바람을 맞는 몸뚱이가 사정없이 까불렸다. 그러나 나는 천시만고 끝에 마침내 그 일을 해내고 말았다. 이젠 어느 누구도 제 아무리 지바라 손꽃일지라도 여기서 지바라 손꽃은 누구를 의미해? 명선이를 의미하는 거지. 일지라도 나를 비웃을 수는 없게 되었다. 지옥의 가장기를 타고 앉아 잠시 숨을 고른 다음 바로 되돌아 나오려는데 그때 이상한 물건이 얼핏 시야에 들어왔다. 뭐야? 금가락지겠지. 낚시바늘 모양으로 꼬부라진 철근의 끝자락에다 끈으로 친친 동여맨 자그마한 헝겊 주머니였다. 명선이가 들꽃을 꺾던 때보다 더 위태로운 동작으로 나는 주머니를 어렵게 손에 넣었다. 가슴에 잡죄는 긴장 때문에 주머니를 열어보는 내 손이 무섭게 경풍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주머니 속에서 맑게 빛을 발하는 동그라미 몇 개를 보는 순간 혀감이 줄자 나는 손에 든 물건을 송두리째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저거 열린 결말 이러고 끝나 소설이. 이게 소설 끝이야. 이런 걸 무슨 결말이라고 해? 열린 결말이라고 해. 물론 일부 선생님들은 이거 닫힌 결말이라고도 보일 수도 있어 라고 하실지도 몰라. 왜냐면 중요 사건은 뭐가 되었잖아. 마무리가 되었잖아. 슬프지만 명선이의 죽음과 금가락지의 실종으로 마무리가 되었으니까 닫힌 결말이라고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뒤에 그래서 어쨌는데 결국은 맞잖아. 완벽하게 사건이 뭐가 되는 건 아니야. 종결이 되는 게 아니라서 열린 결말로 볼 여지가 더 크고 거기에다가 더 중요한 건 저거 이유. 자, 떨어뜨린 이유를 말하는 게 아니야. 나는 왜 떨어뜨렸을까? 일부러 떨어뜨렸겠어? 아니야. 읽었을 때 놀래서 망한 거야. 떨어뜨린 거야. 그러면 왜 작가가 판단을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유릉기 선생님께서 이거를 집으로 가져가는 장면으로 뭐 해도 돼. 만들어도 되잖아. 근데 여기서는 아래로 뭐 하는 장면? 떨어뜨리는 장면으로 마무리를 지었잖아. 왜 그렇게 했을까? 그 이유야. 왜 떨어뜨리는 걸로 되지? 저거 어린이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받아쓰기 잘해. 어린이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좀 많다. 또 적어. 또 다른 비극을 막기 위해. 즉 작품의 주제의식을 강조하기 위해. 또 다른 비극을 막기 위해. 주제의식을 강조하기 위해. 첫 번째 게 조금 납득이 안 가나? 어린이의 순수함을 지킨다라는 게. 봐봐. 이거를 가지고 가면 나의 순수함이 사라지는 거야. 그건 아는데 그 금가락지 자체가 결국 물질적인 거잖아. 나는 그런 게 없잖아. 그냥 순수했던 거잖아. 그래서 명선이랑 지내면서 명선이를 심지어 닮아가기도 하잖아. 근데 이렇게 이제 돈을 상징하는, 물질을 상징하는 뭐를 들고 가면, 금가락지를 들고 가면 명선이와 비슷해지는 게 아니라 누구랑 비슷해지는 거야? 엄마 아빠랑 비슷해지는 거지. 이 작품 속에서 어른들은 다 개새끼들이잖아. 걔네들이랑 뭐 해지잖아. 비슷해지잖아. 차라리 그럴 바에야 금가락지를 뭐 해버리는 게 나아? 떨어뜨려 버리는 게 낫는 거야. 자, 거기에다가 왜 비극이라고 했냐, 비극을 막는다라고 얘기를 했냐. 들고 갔으면 물론
엄마 아빠의 무한한 뭐를 받았을지도 몰라. 사랑을 받았을지도 모르잖아. 그렇지만 그 금가락지 자체는 비극을 몰고 오는 거잖아. 행복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 금가락지가 아니었으면 실제로라면 명선이가 또 살았을지도 모르잖아. 안 그래? 결국 이 작품에서 말을 하는 건 전쟁의 비극성과 그 전쟁으로 인한 우리 인간들의 참혹함, 잔인함, 인간성 상실이거든. 그걸 드러내는 게 이 작품의 뭐잖아? 주제잖아.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장면을 뭐를 한 거야? 설정을 한 거야. 납득이 됩니까? 잘 들으시고 너희들 스스로 머릿속으로 끄덕끄덕 납득을 하셔야 되는 거고. 앞에 보세요. 끄자. 이제 수업은 영상 촬영 안 해도 되겠다.